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론이 머무는 순간의 영상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하루 속에서도 이 영상을 선택해 주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천천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지금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조금은 풀리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눌러보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치셨을까요? 사는 것도 두렵고 그렇다고 죽는 것도 너무 두렵다고. 그래서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눈을 뜨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하고 하루를 간신히 넘기고 나면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이 가슴을 서늘하게 스치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을 품고 계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걱정들은 잠시 옆으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잠시만 내려놓고 깊게 한번 숨을 들어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시겠어요? 마치 긴 하루의 먼지를 털어내듯이 숨이 드나드는 소리를 조용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사는 일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죽는 것도 물론 무섭지만 솔직히 말하면 살아가는 일이 더 두렵다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더 힘겹다고. 젊을 때는 앞을 보며 달리느라 두려움을 느낄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달리던 걸음이 조금 느려지면서 뒤돌아본 인생과 아직 남아있을 내일이 한꺼번에 눈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챙겨야 할 집안일이 있고 신경 써야 할 건강이 있고 점점 줄어드는 체력과 늘어나는 약봉지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은행에서 들어오는 숫자는 줄어들고 병원에서 나가는 비용은 늘어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끈이 10개는 훌쩍 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것만 같지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서 살아야 할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진자 운동에 비유했습니다.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계속 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고통이 앞을 막고 가만히 서 있으려 하면 막막함과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자꾸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는 것도 고통이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자니 그것도 너무 두렵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난처한 자리에 서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말하기 어려운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분명히 있는데도 막상 죽음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고통이 무섭다고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존재가 온통 사라지는 것 자체보다 남겨질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털어놓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근원적인 불안의 바닥에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상상해보면 어딘가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돌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도 막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밤마다 잠자리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티베트 쪽의 오래된 가르침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 하나를 통과하는 일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밝은 뜰로 나가는 사람은 문지방에 설 때 잠시 눈이 부시고 어지러울 뿐 그 자체가 벌이거나 심판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잠시 잠드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지요. 동양과 서양의 가르침이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보다
우리가 그 그림자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가 두려움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접하는 소식,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장면, 어린 시절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분위기가 뒤섞여서 막연한 그림 하나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포는 대부분 실제가 아니라 알 수 없음에 대한 상상에서 자라납니다. 보이지 않는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야 할 것 같은 느낌, 손전등 없이 어두운 산길에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숨이 드나드는 동안만큼은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실은 엄청난 힘입니다. 오늘 하루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가능성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의 한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여다보면 사는 것이 두려운 것도 죽음이 무서운 것도 결국에는 같은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사는 것이 두렵다는 말 뒤에는 내가 더는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죽음이 무섭다는 말 속에는 내가 사라져 버리면,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 버릴 것 같다는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름을 불려왔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함을 얻었고 집과 통장과 자식과 명예를 통해 내 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나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나의 집, 나의 자녀, 나의 경력, 나의 건강. 이것들이 하나라도 흔들리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무엇으로 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모습은 삶이라는 긴 연극에서 잠시 맡은 배역에 가깝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세상 만물은 흐르고 바뀌는데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나를 붙잡으려고 할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그림자를 보고 사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고 그 그림자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지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사람에게 붙어 있는 이름표들을 하나씩 마음속에서 떼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날은 부모라는 이름표를, 어떤 날은 가장이라는 표를, 또 다른 날은 환자라는 표를 달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 표를 모두 내려놓으면 그 아래에는 조용히 숨쉬고 있는 한 사람이 남습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닌, 성공한 인생도 실패한 인생도 아닌, 그냥 이 순간을 살고 있는 한 사람 말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삶을 무대에 비유해 보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 안에서 역할 놀이를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나는 의사, 너는 환자, 나는 엄마, 너는 아기, 이렇게 역할을 정하고 아주 진지한 얼굴로 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아이들에게 그 놀이는 장난이 아니라 진짜 세상입니다. 진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면서 작은 드라마를 펼칩니다. 하지만 놀이가 끝나면 아이들은 금세 표정을 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 배우자, 자식, 직장인, 사장, 환자, 보호자, 이웃의 역할을 번갈아 맡습니다. 어떤 배역은 숨이 찰 만큼 무겁고 어떤 배역은 조금 가벼운 조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 배역이 곧 나라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깁니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규칙을 들이대다 보면 삶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니라 늘 시험을 치르는 교실처럼 변해버립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는 인생을 기다림의 무대에 비유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지만 정작 그 사람은 오지 않는 허탈하고도 쓸쓸한 희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스피노자는 인생을 축복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유의 출발이라고 했지요. 이 두 가지 시선이 우리 귀에 동시에 들려옵니다. 인생은 허무한 무대라는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도 않고 딱 어느 한쪽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배우이면서 동시에 관객이 될 수 있다고요. 어느 순간에는 내 역할에 몰입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어느 순간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삶의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는 관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자리를 오가는 연습을 할 때 조금씩 숨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5번째로 한 발짝 물러나 관객석에 앉아보는 연습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눈을 살며시 감고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까? 누군가의 엄마로 혹은 아버지로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를 보살피는 보호자로 또는 이제는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배역은 하나같이 가볍지 않습니다. 책임이 따르고 눈물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이 역할을 버티지 못하면 세상이 무너져 버릴 것 같다고. 그런데 마음속에서 조금만 자리를 옮겨봅니다. 객석 맨 뒤쪽에 조용히 앉아서 무대 위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인생이라는 긴 연극에서 아주 어려운 장면을 지나가고 있구나. 기꺼이 그 자리를 맡아서 버티고 서 있구나. 언젠가는 이 장면도 막이 내리고 다른 장면이 열리겠지. 이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장면이 나라는 사람 전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사람의 마음을 연못에 비유했습니다. 표면은 바람과 파도의 휘청이지만 연못의 깊은 밑바닥은 늘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역할과 상황은 외부의 바람에 따라 요동치지만 그 밑에는 늘 고요하게 숨쉬는 자리가 있습니다. 관객석은 바로 그 깊은 자리와 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제 6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다른 빛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을 무대에 막이 내려오는 순간에 비유해 봅니다. 한 편의 연극이 끝나면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배우들은 인사를 한 뒤 천천히 뒤로 사라집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방금 전까지 웃고 울게 했던 장면들을 조용히 떠올립니다. 배우들에게는 공연이 끝났다는 사실이 분명하지만 그들의 삶은 무대 밖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이유는 그 끝을 마주하는 순간의 고통과 혼란을 상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약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의식이 또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세계를 알 수 없다는 불확실함이 우리를 떨리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여러 번의 작은 죽음과 작은 탄생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사라지고 청년기에 내가 나타났다가 또 어느새 중년과 노년에 내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강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오늘의 나도 지금 이 순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도 아주 크게 보면 변화의 연장선일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저물고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날의 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오면 또 다른 빛이 우리를 깨웁니다. 티베트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 중에는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언젠가 마지막 밤도 잘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작은 이별 연습을 하는 셈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의 걱정과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아주 작은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다시 작은 탄생을 맞이합니다. 이 작은 죽음과 작은 탄생을 수없이 겪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조금씩 부드럽게 익어갑니다. 이제 7번째로 삶을 놀이하듯 가볍게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삶을 놀이처럼 대하라는 말은 결코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이들을 떠올려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은 놀 때 온 마음을 다합니다. 모래성을 쌓을 때도 숨바꼭질을 할 때도 인형놀이를 할 때도 그 순간만큼은 진지하게 웃고 울고 토라집니다. 그러나 놀이는 끝이 있습니다. 모래성은 파도에 무너지고 숨바꼭질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햇살이 비치면 또 다른 놀이를 찾아 나섭니다. 삶을 놀이하듯 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와 닮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되 그것에 내 존재 전체를 묶어버리지 않는 것. 실패와 실수를 내 인생의 낙인처럼 붙잡지 않는 것.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만 망치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이 관계가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그것은 오늘의 장면에만 해당되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내일의 나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놀이처럼 산다는 것은 내 삶을 가볍게 취급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한 장면에 나를 가두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스톡홀름의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만 대하면 결국 아무도 웃지 않는 연극이 된다고요. 우리는 지나치게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너무 벅차서 한숨만 늘어난 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살았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 내 인생의 심판관이 아니라 따뜻한 관객이 되어보자. 이제부터는 오늘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연습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루에 한 번은 꼭 관객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을 조금 낮추고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을까? 어떤 장면에서 마음이 유난히 무거웠을까? 어떤 순간에 서운했고 어떤 장면에서는 작은 미소가 스쳤을까?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텨준 나에게 고맙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낸 나를 칭찬해 주자.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남을 위로하는 말에는 익숙하지만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에는 서툽니다. 이제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어 보아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그 마음을 글자로 적어보는 연습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는 것이 무섭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죽음이 떠올라 가슴이 쿵 내려앉을 때, 그 느낌을 가슴속에만 돌리지 마시고 종이에 적어보시는 겁니다. 무엇이 제일 두렵지라고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묻고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 내려갑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도 있고 고통이라는 단어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렵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사라졌을 때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적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로 꺼내 놓으면 덩어리 같던 두려움이 조금씩 나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어둠 전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 몇 개로 바뀝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감정은 이미 절반은 가벼워진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은 그제야 숨을 고를 틈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루에 딱 한 가지 일만 놀이처럼 해보기를 제안드립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금세 지치고 말겠지요. 그래서 단 하나만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할 때 또는 짧은 산책을 나갈 때 오늘 이 시간은 작은 공연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해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설거지라는 배역을 맡은 배우다. 이 10분 동안만큼은 이 역할에만 집중해보자. 끝나면 관객석으로 돌아가서 방금 전에 나를 가만히 떠올려보자. 이처럼 마음속에서 태도를 살짝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같은 행동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의무만 가득하던 집안일이 조용한 명상처럼 바뀌기도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걷는 시간이 그저 다리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숨을 고르는 시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어느새 삶 전체에 흐르는 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버릇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밤이 깊어져 집 안이 조용해졌을 때 부엌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나면 그제야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까? 남은 날들을 나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지내다가도 그런 밤에는 문득 가슴이 먹먹해지지요. 심리학자 빅터 프랑클은 인간은 고통 그 자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느낄 때 주저앉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힘든 시간들, 아물지 않은 상처들, 쉽게 말하지 못한 사연들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라는 질문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은 점점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되묻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나면 내가 조금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지 않을까? 붓다는 모든 것은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기쁜 일도 머물지 못하고 슬픈 일도 끝내 멈추지 못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은 단지 허무하니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붙잡으려 할수록 더 아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두려움도 언젠가는 모양을 바꾸고 지금 가슴을 짓누르는 이 걱정도 언젠가는 빛깔을 달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지금 당장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마음 한켠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옛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삶이 던져준 일들은 어쩌면 우리가 고를 수 없는 카드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카드를 어떻게 쥐고 어떤 표정을 지으며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떠올리면 조금은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는 희미한 용기가 피어오릅니다. 혹시 지금 누워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어폰을 꽂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이제는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겠습니다. 머리부터 어깨, 가슴, 배, 다리까지 내 몸이 이 자리에 안전하게 놓여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용기를 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면 영상처럼 잔잔히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 한 곳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 주었으면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가 아무리 좋은 엔진을 달고 있어도 밤이 되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커다란 배가 아니라 멀리서 깜빡이는 등대의 불빛입니다. 그 빛이 있기에 배는 금세 목적지에 닿지는 못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론이 머무는 순간이라는 이름으로 이 채널 이름을 지은 것도 같은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주 어두운 밤에 먼 곳에서 깜빡이는 불빛 한 점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바닥을 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다고, 남은 건 두려움뿐이라고.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사실 이런 뜻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작은 희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고백 말입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두렵다는 말조차 하지 못합니다. 두렵다고 말하는 동안은 아직 붙들고 싶은 삶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런 자리에 서 계시다면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용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것을 버텨온 사람이라서 이제야 비로소 피로가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견디느라 참 애쓰셨다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조용히 덧붙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나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져도 되겠다고. 남을 위로하기 위해 써왔던 따뜻한 말들을 이제는 나에게도 나누어 주겠다고. 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안 혹시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 지금도 가끔 떠올라 가슴이 시큰해지는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떠오르더라도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치 물 위로 떠오르는 작은 나뭇잎처럼 아 그렇지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조용히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붙잡지도 말고 억지로 가라앉히려고도 하지 말고 다만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연습입니다. 어느 티베트 스승은 마음을 하늘에 비유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에는 하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늘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 두려움과 슬픔도 구름과 같습니다. 때로는 장대비처럼 쏟아져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뿌연 안개처럼 앞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늘 푸른 하늘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하늘을 잠시 떠올려 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오늘 영상 주제인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죽음도 두렵다고 느끼는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너무 무섭다고 이번 생은 유난히 버거운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한 발을 더 내딛는 힘이라고 합니다. 겁이 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더 살아보겠다고 가슴이 떨리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장면만큼은 끝까지 가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충분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용기를 내고 계십니다. 사는 것도 무섭고 죽는 것도 무섭다는 마음을 품고서도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이 화면에 떠 있을 만큼 오늘도 하루를 견디며 걸어오셨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시련이자 기회라고 불렀습니다. 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문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과 불안도 어쩌면 그런 문턱일지 모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자리가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버텨온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밤을 견디고 수많은 아침을 다시 맞이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시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글펐을지 몰라도 분명히 한 사람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다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아직 포기하지 않고 숨을 쉬어줘서 고맙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문장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불을 조금 낮추고 이 문장을 조용히 속으로 되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루를 온전히 버텨낸 사람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잘 해낸 거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말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짐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향한 인정의 말입니다. 완벽하게 살지 못한 날이라도 실수와 후회가 남는 하루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오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큰 값어치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가끔 대사를 틀리기도 하고 순서도 헷갈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연이 흔들림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막이 내릴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래도록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지금까지처럼 한 걸음씩 걸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당신만의 장면이 있으신가요? 말하지 못했던 마음, 남에게는 쉽게 꺼내지 못했던 두려움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이 채널을 찾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서로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 위에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부드러운 숨결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라시는 일들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은 속도로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그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기룬이 머무는 순간 채널도 늘 곁에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